자, 수상자는 한 분야당 한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불일치입니다. 그때 밑에 보니까 3명의 참가자가 수상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불일치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밑에 봐봐요. 각 경쟁 범주 분야로 됐네요. 경쟁 분야에서 3명의 참가자들이 어때요? 아널드가 수상된, 원래 명예를 받는 뜻이니까 수상된 이렇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밑에 상금도 있네요. 됐죠? 넘기겠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이거는 뭐 일치 문제인가요? 일치. 그죠? 세인트빌 아트센터에서 스탬프 투어 지도를 받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답이었습니다. 그죠? 자, 스탬프 투어 맵을 취하세요. 세인트빌 아트센터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알아서 보세요. 쌤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29번 갑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조직의 구조가, 그죠? 기계적 구조가 있고 유기적 구조가 있더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적 구조는 뭡니까? 계층이 나눠졌습니다. 계급이 있는 구조를 기계적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기적 구조는 뭡니까? 수평적이고 평등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제가 조금은 잘 안 잡히는데요. 밑에 봐요. 제목 봐봐요. 조직 내 다양한 문화와 구조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 조직은 부서별 기능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 유형과 관점을 갖고 있어서 조직 구조의 기계적, 유기적 특성은 갈등의 형태와 관리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업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특성이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뭐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조직 안에서는 우리 부서에 더 많은 돈을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옆 부서보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절함에 있어서 이 조직 구조가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에 따라서 뭐 해결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들어갑니다. 자, 조직적 포인트 뷰 포인트죠. 관점이죠. 조직의 관점으로부터 하나는 가장 fascinating, 매력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조직이 많은 다른 유형이죠. 문화의 유형을 포함하다. contain, 포함하다. 포함할 수 있는지의 어때요? 매력적인 예시 중 하나가 주어 동사에게 있습니다. 하나가 이다. To recognize 어때요?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다. 자, 기능적 운영을 다른 부서죠. 디파트먼트 부서입니다. 조직 내에 다른 부서의 기능적 운영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서는, 그리고 디비전과 뭐 인사과, 뭐 격리과 나오잖아. 다양한 부서죠, 부서. 이게 varying 하면 어때요?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부서와 과는 조직 안에서 다양한 부서와 과가 inevitably, 반대말이죠. 그죠?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이런 거 접두어 반대말 있는 거 신경 쓰자겠습니다.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본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본다. 뭐로부터? 자신의 biased, 편향적이고 prejudiced, 편파적인 관점이죠. 됐나요? perspective, 관점. 다양한,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부서니까 자기 부서 관점으로서 우선시하여 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직 전체를 보면 어때요? 편향적이죠. 편파적이죠. 맞잖아요? 내가 격리과에 있는데 인사과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격리과 위주로 먼저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부서와 과는. 자, 부서는 그리고 그것의 구성원들이죠. 구성원들은 acquire, 얻을 겁니다. 터널 시야를, 핵심 어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네모치세요. 터널 시야. 터널 시야. 터널 시야가 뭡니까? 터널 속만 바라본다는 거죠. 전체의, 그죠? 파노라믹한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전체 광경을 보는 게 아니라 터널 안에, 즉 터널이 저그 부서란 말이야. 저그 부서적 관점으로서 회사를 보는 거죠. 알았나요? 인사과 애들은 잘리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어. 우리 격리과만 잘 되면 돼. 이런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직 간에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인사과는 또 뭐야? 인사과에 뭐 우리부터 잘 되고 봐야 되잖아. 안 그래요? 뭐죠? 뭐 그런 시야, 그런 관점을 터널 시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널 시야. 자, 어떤 게 터널 시야인가요? disallows. dis, 마찬가지 접두어 반대말이죠. 허락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disallow. allow oto의 반대말입니다. 그들이 일을, 상황할까요? 그들이 상황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는 터널 시야. 됐나요? disallows를 뭐 부정으로 그죠? doesn't allow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disallow입니다. 반대말이죠. 자, 남들이 그들을 보는 대로 됐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는 대로 상황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는 게 바로 터널 시야. 맞나요? 그죠? 전체적 시각, 객관적 시각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입장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바로 그 구조가, 조직의 바로 그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낸다. 됐나요? 자, 선택입니다. 그 구조가 기계적인지 유기적인지의 선택이 가진다. 깊은 영향을 가진다. 갈등 관리에 있어서. 됐나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조직 간에. 근데 우리 조직이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에 따라서 갈등 관리 방법도 다르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기계적 구조가 뭐죠? 기계적 구조는 vertical, 수직의, 상하죠. 위아래의 위계라는 것은 어때요? 계급을 말합니다. hierarchy.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규칙이 있고 많은 절차가 있고 많은 경영, 관리죠. 됐나요? 관리의 수준이 있는 관련된입니다. 의사결정에서 그죠? 관련된 그죠? 여러 수준의 어때요? 관리가 있는 수직적 위계를 기계적 구조는 갖고 있다. 이게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mechanic structure. 이게 바로 기계적 구조. 맞나요? 기계적 구조는 규칙도 많고 절차도 많고 의사결정에 많은 수준의 관리가 있더라. 그 다음에 나 말하는 것이 이제 organic structure. 유기적 구조입니다. 유기적 구조. 오른쪽 있죠? 유기적 구조는 the horizontal, 수평적입니다. 그죠? in nature 가면은 본질적으로 뜻이죠? 본질적으로. 더 수평적이다. 그리고 그죠? 수평적 구조에서 의사결정은 덜 집중된다. less죠? 그리고 퍼져 있죠. 수평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시켰어. 그죠? 위에서 시키니까 밑에서 따라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퍼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집중되어 있지 않죠. less죠. 그래서. 그리고 퍼져 있겠죠. 됐나요? 이거 병렬 잘 봐야 되겠네요. 다시 보세요. 이게 less
centered와 spread가 병렬입니다. 의사결정이 덜 집중돼 있고, 이게 첫 번째 덩어리, 그리고 퍼져 있다지. 그죠? 덜 집중되어 있고 퍼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어로서. 자, plane 어때요? plane 원래 평면이란 뜻인데요. 조직의 평면. 그죠? 면이란 뜻입니다. 알겠나요? 조직의 면. 그 조직 전반에 across the plane, 전반에. 조직 전반에 그죠? 집중이 덜하고 그리고 퍼져 있는 spread. 적어라. 펼쳐진 적어라. 됐죠? 이것도 좀 찝찝하긴 찝찝하네요. 찝찝하면 뭐 공부하면 되죠. 자, 이 부분 위치 잡으세요. 이 부분. 바로 그 구조가 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조직의 각 부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죠? 위에 터널 시야를 가지잖아요. 터널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다가 위에까지 설명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부서 간 자기 것만 챙기니까 터널 시야를 가지죠. 바로 그 구조, 조직의 바로 그 구조, 터널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 조직이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에 따라서 구조 자체가 특성이 다르니까 갈등 해결 방법도 다를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 구조는 어떤 해결하고 유기적 구조는 어떤 해결하냐, 그런 내용은 없죠.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뭐 조금 신경 쓰이는 글이긴 해요. 다시 한글 보면서 전체 맥락 정리합니다. 조직적 관점에서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부서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각 부서마다 이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고 그걸 우리는 터널 시야라고 용어를 붙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직 구조 자체가 그러니 갈등이 이제 만들어진다. 맞죠?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지는데 갈등 해결할 때 조직 구조가 유기적이냐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에 따라서 갈등 해결 방식은 다르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내용 자체가 뭐죠? 차 막혀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진정시킨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한글 좀 볼까요? 교통을 진정시키는 방식이 뭐죠? 그죠? 이게 자전거로 어때요? 그죠? 사람들이 이동한다면은 차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죠.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잡았습니다. 그죠? 택시나 긴급 자동차와 배달 트럭 따위가 필요는 하죠. 맞잖아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려하지만 택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긴급 자동차, 앰뷸런스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배달 트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달 트럭을 좀 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달 트럭이 과연 필요한가? 근데 배달 트럭이 교통 진정 효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만약 배달 트럭이 없으면은 식료품을 누가 사야 됩니까? 내가 사야 되잖아. 집집마다 어때요? 따로따로 사야 되잖아. 이해되나요? 근데 쿠팡은 어때요? 차 한 대가 와서 아파트 전체에 어때요? 쭉 배달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차량 소비가 배달 트럭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뛰어난. 자, alternative가 무슨 말이죠? 대안이죠. 대안입니다. 교통을 calming, 진정시키는 것의 대안은 이런 문법 내면 어렵습니다. to 다음에 r이니 ing니 맞죠? 둘 다 가능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요. 교통을 진정시킬 대안. to 부정사가 맞니? 교통을 진정시키는 것
뭐뭐에 대한이 맞니? 맞죠? 그래서 지금 뭐뭐에 대한입니다. 뭐뭐에는 전치사 to가 되고 전치사 플러스 ing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해석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학습을 하셔야 돼요. alternative to ing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alternative가 나왔을 때 to 할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뭐뭐 하는 것에 대한 alternative to ing 됐나요? alternative to ing 뭐뭐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coming이냐 그죠? com이냐 이런 판단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어쨌거나 이 to는 전치사니까 ing가 나왔다. 전치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alternative to 이렇게 전치사를 그죠? 원래 표현법으로 쓰더라 이런 거죠. 어쨌거나 해석은 대안은 이거 뭐야? 교통을 제거하는 거죠. 이것은 교통입니다. 교통을 진정시킬 방식은 교통을 없애는 거죠. 일부 도시는 reserve 하면 마련하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거는 lane 하면 뭐야? 차선이죠. 됐나요? 이게 차선입니다. 차선과 도로죠. 자전거를 위한 보행자를 위한 가끔씩의 서비스 차량이죠. 차량을 위한 차선과 어때요? 도로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동기부여한다.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자전거에 의해서 뭐라기보다 차로보다 위에서 어떻게 됐나? 그렇죠? 여기에 이걸 도로겠네요. 도로와 거리. 이거를 차선 하지 말고 차선 카르겠죠. 원래 레인이 차선이란 뜻이지만 지금 도로예요. 도로와 거리 이렇게 쓰겠네요. 도로와 거리. 근데 어떤 레인 차선 또는 어떤 도로인가요?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있고요.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있고요. 서비스 차량을 위한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놨어.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자전거겠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가 너무 편하니까 자전거 탄다는 거죠. 그 말은 차량이 줄어드니까 교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됐죠? 다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동기부여한다. 이런 그죠? 것이 마련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도록 자전거로 차로보다 만들면서 분사구문 도로를 안전하도록 모두에게 안전하게 만들면서 자전거가 더 인기 있을 때 도시에서 됐나요? 도시에서 자전거가 인기가 더 있을 때 계획자죠. 도시 계획자들은 바꿀 수 있다. 전환할 수 있죠. 자동차 어때요? 차선 켰나? 도로 켰나? 도로 켰네 그냥. 지금 이어서 레인은 전부 도로 켰네요. 자동차 도로를 전체 거리를 수용하도록 그죠? 더 많은 그것들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뭐죠? 그것들의 더 많은 것을 수용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뭐죠? 자전거죠. 됐나요? 자, 자전거가 인기 있게 되면은 도시 계획자들이 자동차 도로와 전체 거리를 이 자전거에 더 많은 것을 아카모데이트 수용하도록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제 자전거 이용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됐나요? 자전거 타는 뜻이죠. 바이커블. 자전거 타기 쉬운 도시도 여전히 요구한다. 모로비클 차량입니다. 차량 도로를 요구한다. 택시와 응급 차량이죠. 긴급 차량, 응급 차량, 배달 트럭을 위한 그죠? 레인 도로죠. 도로를 요구한다. 배달 차량이죠. 이 배달이잖아 이게. 배달 차량은 자주 타겟, 애니머스, 그죠? 반감이죠. 반감의 목표가 된다. 이런 논의할 때
아니, 그 자전거 좋아. 보행자 좋아. 맞죠? 응급 차량을 위한 도로 있어야 되겠지. 맞잖아. 응급 차량. 앰뷸런스 도로 다녀야 되잖아. 119. 소방차 도로 다녀야 되잖아. 좋아. 배달 차량? 어? 배달 차량? 아니, 배달 차량을 위한 도로를 왜 만들어? 그거 이상하잖아. 맞죠? 이렇게 반감의 목표가 대상이 돼버리죠. 하지만 이 어때요? 배달 차량들은 실제로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필수적 구성 요소다. 배달 차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tightly 뭐죠? 꽉이죠. 꽉 찬 이렇게 그죠? 빽빽하게 꽉 찬 배달 차량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거네.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다. 상품이죠. 꽉 찬 배달 차량은 상품의 효율적 운송수단입니다. 뭐보다? 몇몇 하이브리드가 뭐를 말하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휘발유도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죠.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효율적인 운송수단입니다. 캐리 가지고 다니는 몇 개의 쇼핑백을 됐나요? 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냥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그냥 헷갈리니까 일반 차입니다. 일반 차. 쇼핑을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가 쇼핑해봤자 뭐 물건 사봤자 몇 개 못 사잖아요. 그죠? 그 각각 차에다가 그냥 내가 산 물건을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각각의 쇼핑을 가지고 다니는 일반 차, 하이브리드 차 보다도 배달 서비스 트럭이 어때요? 훨씬 더 효과적이단 말이야. 디스트리뷰링 됐나요? 이게 배포하다 뜻이죠. 배포하다, 나눠주다입니다. 음식을, 다른 상품을 그죠? 이웃 상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주어동사 allows 허락한다. 됐나요? 배달 차량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또 각 가게에 어때요? 상품을 배송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허락한다. 그들이 어때요? To operate 작은 가게를 맞죠? 운영하도록 허락한다. 집에서 가까운 작은 가게입니다. 하기 위해서 주민이죠. 주민들이 그죠? 걷고 걸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운전하기보다 식료품을 얻기 위해서 맞나요? 우리 집 앞에 뭐가 있다? 작은 싸다 장터가 있잖아요. 알뜰 장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멀리 운전해 가서 그죠? 쌀 필요 없죠. 농산물 따위를 안 그래요? 그 가게가 없으면은 내가 차 몰고 가서 그 쇼핑을 해야 될 텐데 배달 차량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서술형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배달 트럭은 어때요? 배달 트럭은 어떠한 그죠? 친환경적 효과가 있는가? 맞죠? 배달 트럭이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몇 개의 쇼핑백을 실은 여러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상품 운송 수단이다. 맞나요? 동네 상인에게 이것도 음식과 다른 상품을 동네 상인에게 배포한다. 맞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운전하기보다 동네니까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배달 트럭이 친환경적인 이유 어떻게 설명하죠? 배달 트럭이 친환경적 이유가 뭡니까? 요거죠? 좀 애매한데요?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겠지만 요약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 한글 그대로 보면은 각각 몇 개의 쇼핑백을 실은 여러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상품 운송 수단이다.
뭐 이렇게 이게 요약이겠습니다. 그죠? 이게 요약이 되겠네요. 다시 요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배달 트럭이 친환경적 이유 뭐다? 그죠? 각각 가정마다 각각 쇼핑을 하는 것보다 한 방에 하는 것이 어때요? 효율적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몇 개 나열식으로 나온다면 어때요? 동네 상인에게 어때요? 식품을 배송하니까 그죠? 식료품 사기 위해서 운전하기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위에 이 부분에서 다 함축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하고 세부 내용 이렇게 볼게요. 다시 배달 트럭이 친환경적 이유 그죠? 각각의 몇 개의 쇼핑백을 실은 여러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더 효율적인 상품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같아요. 그래서 나열식으로 몇 개 써라 하면은 그죠? 상인에게 음식을 배포하니까 그죠? 내가 운전하지 않고 걸어서 장 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마지막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출제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